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 조치를 받은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경주지역화폐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통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을 두고 경북도와 군위군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신공항 후보지 최종 선정 기한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낙후된 도심공업지역인 영천 언화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주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가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곳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서울에 본사를 둔 직영점에도 결제가 된다는 문제점,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는 취재진이 지적한 곳만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았을 뿐 다른 직영점은 여전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주페이, 박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주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직영점입니다. 메뉴를 고르고 경주페이를 내밀었더니 결제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서울이 본사라서 경주페이가 사용이 어려운데요. 다른 브랜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입니다. 결제를 시도했더니 이번에는 승인과 함께 사용 금액의 10%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혹시 사업장 주소를 경주에 둔 가맹점인지 물었습니다. 해당 매장 저희 직영 매장입니다. 취재진이 앞서 지적한 직영 매장만 경주페이 결제를 막아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것일까? 확인차 대형 주유소 직영점에서 결제를 해봤습니다. 결제는 물론 10% 환급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직영으로만 운영되는 유기농 전문 매장에서 확인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는 직영 매장이 몇 군데 되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사실 제한을 두기가 경주의 시장이 더 좁기 때문에 소상권의 얘기가 제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형 브랜드 위주로 그렇게 직영점을 제한을 해야지. 이미 한 차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발행 7년 만인 지난 2017년 중단한 바 있는 경주 지역 화폐. 경주시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달 말이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풀리긴커녕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북도가 군위군의 단독 후보지 유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군위군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이를 받아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는 군위군. 경상북도는 이런 군위군의 유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냈습니다. 왜 단독 후보지가 아닌 공동 후보지로 뜻을 모아야 하는지 13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방향을 위해서 국민과 시도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군에서 소보를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고 지속적인 협의와 설명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위군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를 다시 받아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주민투표 결과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위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만큼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위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중재안에 대해 경상북도가 국방부 대구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위군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이상이 찬성했으니 유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보는 25%만 찬성을 해서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신공항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낙후된 도심공업지역이죠. 영천 언하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언하공업지역 재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79년 조성된 영천 언하공단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 2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정식 산업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제 공업단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거와 문화와 그 산업단지를 함께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공업지구도 재생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넘은 낙후된 공업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 앵커 시설 구축으로 해서 언하공단 일대가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 설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500억 원을 투자해 부지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지역 산업 지원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기관이나 또 공업시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그 산업 지원 시설들 그리고 이 주택 그리고 각종 이제 혁신 지원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도시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그 영천시를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될. R&D 센터와 공유 오피스, 근로자 지원 주택과 복지센터 조성 등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영천 언하공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영구제명, 자격정지 10년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감독을 제외한 선수 2명이 14일에 이메일로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31번 확진자도 혈장 공여에 참여한다고 신천지 측은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시기와 날짜 등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1번 확진자가 기간 안에 혈장 공여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1번 환자는 지난 2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에서 여러 차례 양성을 보이다가 이번 65일 만인 지난 4월 22일 2차례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이들이 공여한 혈장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활용됩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코로나19 백서와 업무 지원 체험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서엔 올 상반기 공단이 추진한 비상운영 매뉴얼과 방역활동, 지역 사회 지원 등 모든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효과적인 방역 방법이나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매뉴얼 등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또 업무 지원 체험 수기집을 통해 구청과 보건소로 파견돼 업무를 도왔던 직원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담아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음식점과 마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대구 지역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간 사용된 금액은 총 3,5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25.9%, 대중음식점에서 23.4%를 사용해
전체의 49.3%가 먹거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병원과 약국 12.3%, 주유 6.3%, 의류 잡화 5.3% 순으로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5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을 맞아 설치한 하회마을 섭다리가 집중호우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2일과 1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섭다리 대부분이 유실돼 교각만 남아있어 철거 혹은 복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섭다리는 지난해 9월 제17호 태풍 타파로 절반 넘게 유실된 후 안동시가 기존 섭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만든 것으로 지난 5월 개통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초 대구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트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에 대한 정보도 게시돼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체포되는 운영자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천 지역 문화단체 대표가 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재판부는 14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마상제 시연 행사 등을 위탁받으면서 지방 보조금 약 10억 원을 지급받은 후 정산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뒤 1억 2천여만 원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벌집 제거 119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벌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올해 6월까지 벌집 제거 출동 횟수를 집계한 결과 1,4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1건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건 이상 출동했고 77명이 벌 쏘임으로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 섣불리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을 대표하는 축제인 안동국제탈춤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축제관광재단 이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춤축제를 취소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시는 탈춤축제 대신 오는 9월과 10월 한류 K컬처 페스티벌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 행사로 진행됩니다. 박람회 행사는 교육청이나 경북 도내 모든 학교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접속하면 참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내수면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군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투망을 이용하는 위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폭발물과 유독물, 전류 등을 이용한 유해 어업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스쿠버 장비, 작살류 등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면대면 접촉을 줄이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손목 밴드형 측정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강 정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모두 100명이며 선정 기준은 혈압이나 혈당, 허리둘레 등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19세 이상 동구 주민입니다. 대상자 모집은 오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서비스는 6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문경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이 15일까지 제주도에서 향토 사업 자립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동 워크숍에는 문경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과 안동생강 융복합 사업단, 제주톳 웰리스 육성 사업단, 창원 단감 명품화 사업단이 참여해 향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경시는 문경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을 향토 산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하고 2021년까지 문경 약돌 한우돼지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 무역회관에서 진행된 신남방 개척 사이버 상담회에서 경북 기업 32개사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527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버 상담회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협업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바이어사와 화상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3일간의 상담회에서는 화장품을 비롯한 도라지 배즙, 알로에, 대추칩, 무선 송수 신기 등 다양한 상품이 바이어들의 관심을 얻어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신남방국가 사이버 상담회는 지난 5월 베트남과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주민 주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관주도형 관광개발사업에서 탈피해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주민사업체는 기본 3년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회에는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소개와 영주 관광 지역진단의 경과와 설명,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례 소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영천 마현산 공원도로가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이 도로는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영천 야구장을 잇는 연장 685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기존 영천 시내에서 폴리텍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장을 거쳐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 도로 개설로 기존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폴리텍대학 설립 인가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경북도 내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엽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지역 발생이 잠잠한 데다 경로당 휴관으로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8천여 곳의 경로당에 대해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잠시 물러가고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녁 사이 상주와 김천 등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저녁 6시에서 9시를 기점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 빗길로 인한 도로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